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물 자동차 관리 법령상 화물 자동차의 규모별 종류 및 세부 기준에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1번 화물 자동차 소형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2번 화물 자동차 대형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3번 특수 자동차 소형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4번 특수 자동차 대형 총 중량이 15톤 이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해설을 한번 보시죠. 화물 자동차의 규모별 종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4번의 경우 특수 자동차 대형은 총 중량 15톤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특수자동차 대형 총 중량 15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다. 이게 1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10톤.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하실 때 80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시험 볼 때 시간이 좀 타이트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는 일단 놓고 내가 확실히 아는 문제 빨리빨리 풀어 가시고 그 다음 안 풀리는 문제 가지고 하고 문제에서 틀린 걸 묻는지 맞는 걸 묻는지 옳은 걸 묻는지 이것을 먼저 확실히 하고 여기서 고를 때 훨씬 시간이 단축되더라.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의 본문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적용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교통사고에서 대다수 사고는 종합보험이 들어있다든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면은 형사처벌을 안 받고 공소권 없음 사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에 대한 그 원인 행위에 대한 스티커만 여러분들이 발부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스티커 발부 안 하고 형사처벌을 안 받는 받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1번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사망사고, 진로 변경 방법 중상해 발생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중상 발생사고, 구호조치 의무 위반 경상 발생사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자, 여기서 1, 2, 3, 4번은 이거 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종합보험이 들어있어도. 근데 3번은 안전거리 미확보를 원인으로 한 중상의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소위 공소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좀 단순합니다. 다른 법하고 길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내가 사고 내서 종합보험이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상대하고 합의를 하면은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면은 대다수 사건이 형사처벌 안 받습니다. 근데 형사처벌 받는 게 몇 가지, 오히려 형사처벌 받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나머지를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중상해는 아마 뒤에 내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훼손했을 때 중상해라고 그럽니다. 구호조치 위반 사고, 소위 뺑소니입니다. 여러분들 뺑소니다. 이건 사람을 다쳐놓고 좋지 않는 겁니다.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당연히 음주 측정 거부 들어가죠. 이건 또 적용되지 않고요. 단서 각호, 소위 12대 중과실 12개 항목도 이거 적용 안 된다. 특례가 적용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 4번은 안전거리 미확보 중상해하고 중상은 틀립니다. 여기서 말한 중상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우리가 벌점을 줄 때 경상, 중상, 3주 이상을 이게 중상이라고 합니다. 중상이하고 중상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자, 그러면 답이 이제 안정근이 미학부 5년에 오는 중상 경우를 특례로 적용한다. 그게 틀렸죠. 이게 적용되는 것은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적용 안 되죠. 자, 3번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결격사유. 보면은 결격사유가 많죠.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가로 열고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가로 닫고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가로 열고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가로 닫고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나냐 합니다. 3년이죠. 이 문제는 3년인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렸다. 그래서 3년으로 돼 있죠. 이거 2년입니다. 2년. 자, 4번. 보험 등 의무 가입자가 적재물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다수 보험사 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여기서 여러 가지 길게 물어도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틀린 건지 이거 여러분들 확정해 놓고 1번 과거 2년 동안 2회 이상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번 과거 2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경우, 3번 과거 2년 동안 2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게 교통사고 발생 조치 위반은 뺑소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거 2년 동안 2회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적재무사 이렇게 개연성이 높은 경우 다수, 공동으로 책임보험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 물었습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책임보험 계약 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험 등 의무 가입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첫째,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둘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셋째,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2번, 보험회사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 배상 보험 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된다는 얘기죠. 자, 답은 과거 2년 동안 2회 이상 사망사고 발생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아닌 경우죠. 여기에 사망사고 없지 않습니까? 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상 과태료 부과 일반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 1번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 2번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번 위반 행위자의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번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해설로 가세요. 이를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아니죠. 6번 자동차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차종 변경된 경우, 변경 승인 후 차종으로. 2번 승차종원이 증가한 경우, 변경 승인 후의 승차종원. 3번 차종 변경 없이 승차종원이 감소된 경우는 변경 승인 전의 승차종원. 4번 차종 변경 없이 적재 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 승인 후의 적재 중량. 자, 해설로 갑니다.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중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종원 또는 적재 중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종원 또는 적재 중량이 기준이면요,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종원 또는 적재 중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전의 승차종원 또는 적재 중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승인 전의 승차종원 또는 적재 중량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차종 변경 없이 적재 중량이 감소된 경우는 변경 승인 후 적재 중량. 이게 틀린 거예요. 전이죠. 후가 아니고 전. 자, 다음은 7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 법령상 과태료 금액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 1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3번 운수 종사자가 매년 1회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만 원. 4번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을 위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는 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로 가보시죠. 이 경우 과태료는 50만 원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숫자, 과태료 금액이나 범칙 금액 이런 것은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외워서 나오면 좋고 그거 전체 다 외우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겠다. 8번 5톤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속도 위반 시속 60km 초과의 경우 범칙 금액은 단 보호구역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1번 13만 원, 2번 12만 원, 3번 10만 원, 4번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톤 초과 화물 자동차는 승합 자동차 등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과태료나 범칙금 이렇게 책정할 때 승합 자동차 등, 승용차 등, 뭐 자전거 등 이런 식으로 등을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범주가 있죠. 그래서 4톤 초과 화물 자동차는 승합 자동차 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범칙금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자, 5톤이니까 4톤 초과가 되죠. 운전의 속도 위반 60km 초과의 경우 범칙금은 1번 13만 원이 맞다. 여기는 맞는 걸 찾는 거죠. 보호구역은 다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은 금액이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자, 9번 화물자동차 운수사법령상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옳지 않는 것. 1번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2번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시
위반 차량은 운행정지 30일을 부과한다. 택시 미터기어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 표시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 시 감차 조치한다. 4번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차 위반 시 위반 차량 감차 조치한다. 자, 해설 보시죠. 4의 경우 1차 위반 시는 운행정지가 30일, 2차 위반 시 운행정지 60일, 3차 위반 시 감차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차 위반 시 위반 차량 감차 조치한다. 자, 10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총 몇 시간 이수해야 하는가? 1번 4시간, 2번 6시, 3번 8시간, 4번 10시간. 총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통안전체험연구, 교육시설, 교육과정 중 기본 교육과정 8시간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상주에 있나요? 교통안전체험연구 교육시설에서 직접 거기 입소해서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있죠. 거기서는 기본교육 8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이수한 걸로 보고, 우리 일반 대다수 많이 보시는 시험은 8시간의 교육을 따로 받았어요. 제가 받을 때도 그 강당에서 받았는데, 요즘에는 아마 모바일이나 이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자, 10번. 이래서 답은 8시간. 8시간이다. 8시간이면 하루네요, 하루. 11번.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징금은 운송 가맹사업자 과징금 1번 10만원, 2번 20만원, 3번 30만원, 4번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과징금은 20만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일반은 20만원, 개인은 1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그래서 답은 2번. 맞는 걸 지금 묻는 겁니다. 맞는 거. 12번 문제. 10톤 화물 자동차의 이 최고 속도가 매시 80km인 도로에서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화물차의 최고 제한 속도, 이건 이제 감속을 해야죠. 20mm 이상일 때는 100분의 50을 해야죠. 자, 1번 매시 30km 이내, 2번 매시 40km 이내, 3번 매시 50km 이내, 4번 매시 64km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기후 상태에 따라서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를 해야 될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는 100분의 20을 감속을 해야 되고,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속해야 됩니다. 로 최고 속도가 변경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00분의 50, 80km에 100분의 50, 매시 40km 이내가 답이다. 자, 13번. 재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촬영 기산일로 오른 것은 1번 재작년도 초일, 2번 재작년도 말일, 3번 최초 신규 등록일, 4번 제작자의 차량 출고일. 자, 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재작년도 말일을 촬영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 것은 최초 신규 등록일이다. 등록한 자동차 촬영 기산일로 맞는 것은 14번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자동차의 차대, 가로 열고 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 가로 닫고 가, 등록 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2번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3번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4번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경우를 묻습니다. 말소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자, 해설. 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한 말소 등록은 1번, 2번, 3번 외에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가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4번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는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에 해당된다. 15번입니다. 자, 튜닝. 이 튜닝이라는 말이 최근에 많이 쓰죠. 튜닝을 한 자동차의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는 1번 신규 검사, 2번 튜닝 검사, 3번 종합 검사, 4번 정기 검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는 원상복구 및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튜닝을 한 자동차의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는 튜닝 검사다. 16.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는 승용 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2번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 자동차, 온동기 장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3번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중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4번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 중 오른쪽 차로는 승용 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해설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 중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 중 오른쪽 차로는 승용 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는 이게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이건 왼쪽 차로로 가죠. 왼쪽.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게 법이 바뀐 지가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도 우리 익숙하지 않는 그 용어입니다. 간단합니다.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 아닌 도로를 나눴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아닌 도로는 중앙선 쪽이 왼쪽 차로, 중앙선 먼 쪽이 오른쪽 차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편도 3차로다. 일반 도로다. 그러면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를 한다. 근데 1차로는 왼쪽 차로, 2, 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고 틀리죠. 앞지르기 차로를 빼놓고 그 옆에서부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간다. 홀수 때는 가운데 차로가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를 하고, 짝수 때는 반으로 나눠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된다.
경영 17번 경영 소형 화물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이후 기간은 1번 3번 3년 2번 2년 3번 1년 4번 6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소형은 승합 자동차와 화물 자동차는 차량 관계없이 1년의 정기검사 이후 기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년입니다. 정기 이후기간 1년. 18번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 중 축하중과 총 중량에 대하여 옳은 것은입니다. 축하중과 총 중량. 1번 축하중 10톤 초과 총 중량 30톤 초과 차량. 2번 축하중 5톤 초과 총 중량 20톤 초과. 3번 축하중 10톤 초과 총 중량 40톤 초과 차량. 4번 축하중 5톤 초과 총 중량 30톤 초과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로 가보시죠. 축하중 10톤 초과 총 중량 40톤 초과입니다. 10톤, 40톤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답은 3번 축하중 10톤 초과 총 중량 40톤 초과 10톤 40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개인형 이동장치 가로 열고 PM 가로 닫고 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 많이 보시잖아요. 길거리에. 1번 전동 킥보드 2번 전동 이륜 평행차 3번 전동기구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4번 외발 전동차. 뭐겠습니까? 도로교통 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분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구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게 답이죠. 외발 전동차가 종류가 아닌 겁니다. 20번 도로교통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도로는 1번 고속도로, 2번 자동차 전용도로, 3번 특별도로, 4번 광역도로. 자, 해설 보시죠. 이 경우 지정하는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죠. 자동차 전용도로. 그래서 답은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21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용어의 정의. 법에는 반드시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각 법에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대기 오염물질이란 대기의 원인이 되는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적어놓은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항불화항을 말한다. 3번 매연이란 물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는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이다. 기체상 물질. 입자상 물질이란 물질이 파쇄, 선별, 퇴적, 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3은 가스에 대한 정의다. 매연이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자, 답은 매연이란 이렇게 돼서 이게 틀린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매연 가스에 대한 이건 가스에 대한 거래요. 가스. 틀렸다. 다른 건 다 맞는 거죠.
자, 22번 도로교통법령상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안전기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적재한 상태. 뭔가 필요하겠죠. 1번 도착지 경찰서장의 허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 문제입니다. 2번 출발지 경찰서장 허가, 3번 도착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4번 출발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자,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출발지. 이 문제에서 경찰서장이 있고 시도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일선 경찰서에는 경찰서장이 있고 그 다음 시도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게 경찰청장이 있죠. 서대문의 경찰청에. 그런 체제로 경찰은 돼 있다. 현재가.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제 출발지냐 도착지나 당연히 출발지죠. 출발지 경찰서장이 허가 맞다. 23번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고자 온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묻습니다. 이거 제가 시험 볼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똑같다. 1차 5만원, 2차 과태료 5만원, 3차 과태료 5만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다 이거. 주차나 정차는 행위 제한하는 거. 이 온동기를 틀어놓고 시동을 켜놓고 있는 거 제한한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위반 해차하고 관계없이, 위반해하고 관계없이 과태료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괜히 문제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고 복잡하게 내놨는데 여러분들 핵심을 알면 이런 건 금방 풀고 넘어가면 된다. 똑같다. 이런 건 읽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24번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하는 도로교통법령상 용어는 뭡니까?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1번 차로, 2번 차선, 3번 길 가장자리 구역, 4번 중앙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된 용어는 차선입니다. 차로란 말이 이게 우리가 사용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옛날에는 차선을 했는데 지금 차로 용어가 있습니다. 차선과 차선 사이를 차로라고 그런 거예요. 차로와 차로 사이는 차선이고 차로는 차막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 부분이다. 길 가장자리 구역은 뭐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일반 도로, 소위 이면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목길,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노면의 안전표시도 할 수 있어요. 백색 실선이나 또 뭐 안전표시를 한다든가 경계를 표시해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이걸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길 가장자리 구역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또 이런 비슷한 길이 있죠. 갓길이죠. 갓길하고 길 가장자리 구역은 용어가 틀리다. 고속도로는 갓길. 24번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안전표로 표시한, 이건 설명해 드린 차선이죠. 당연히 차선. 중앙선, 여러분 중앙선 알죠? 차로, 차선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25번 도로교통법령상 서행하여야 할 장소, 서행, 일시정지 이거 가끔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규정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 1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번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3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4번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이
도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자, 4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육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노인이 무단횡단하면 일시정지해야죠. 1, 2, 3 외에도 가파른 비탈길은 내리막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규정한 장소가 서행할 장소다. 아닌 것으로 물었어요. 이건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교통정지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빗다리길이 고갯마루 부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는 서행해야 할 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